안녕하세요. 마녀 아르투벨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늦었죠? 네, 어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었는데, 네,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동안 밤에 샜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게 방송을 켰습니다. 원래는 제가 낮에 켜거든요. 오늘은 짧게 방송을 할 거예요. 네, 우선 제가 낮에 잠깐 말한 것처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프팀. 어서 오세요. 오늘도 와주셨네요. 네. 일단 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냐라고 하면요. 제가 바로 어제 그 관련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주제로 방송을 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을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 약간 이렇게 하고 맞추고 좋아요. 이 정도면 됐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짧게 구성한 방송이라서 내용도 간단할 겁니다. 자, 들어가 보자면 아름다움이란 보통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름다움 하면 먼저 예쁜 것을 떠올립니다. 예쁜 여성, 예쁜 것,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온갖 문학적 미사옥으로는 귀한 것, 고귀하고 아름답고 찬양할 만하고 동경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아름다움이란 일반적으로는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움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라고 말했을 때 제각기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분위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투나 태도 혹은 그 사람이 가진 인생의 사고관, 가치관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식이나 소양 그리고 그 사람의 성숙한 정도와 환경 같은 것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목소리와 얼굴의 생김새, 그리고 그 사람이 짓는 표정, 피부의 깨끗함과 생기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활발하고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기분 좋음을 느끼듯이 활발하고 건강한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하고 혹은 병약한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이거는 종류가 좀 다르긴 합니다. 우선 여기서 설명할 거는 생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상대의 몸짓 혹은 손짓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영화 같은 영상 매체에서 그 사람의 몸짓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아름답다라고 확 끌림을 느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손짓 그리고 팔을 휘두르는 것, 발을 이렇게 옮기는 걷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발랄함과 귀여움, 사랑스러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조금 더 성숙한 테마로 들어가면
우아함과 고귀함, 그리고 반짝반짝함, 빛남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건 생명력이 있는 것, 혹은 뭔가 열정적인 것, 생동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 보통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감정적으로 타오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이 감정들은 보통 아름답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고 그 상대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강한 것을 동경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조화로운 것, 쉽게 말하자면 얼굴이나 태도나 성격 등에 있어서 조화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눈에 확 뜨이는 강렬한 매력이 있는 사람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또 잔잔하지만 단아한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름답다고 말하죠. 고요한 사람, 이 고요함, 정적, 그리고 약간의 잔잔한 분위기에서 치유를 받는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느끼세요. 이게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런 것들은 보통 문학적이고 추상적이고 미사옥으로 찬양되는 인류의 역사에서 오래된 아름다움들의 개념이지만 현대에 들어서 21세기 요즘의 현실의 영역에서 아름다움은 좀 더 일상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이 일상적인 영역이 뭐냐? 당연히 바로 보이는 얼굴을 포함하고 얼굴을 포함해서 옷을 잘 입는 것, 깔끔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이상향에 따라서 키가 큰 것, 비율이 좋고 몸매가 좋은 것, 얼굴이 아름다운 것, 향기가 나는 것, 이것들이 아름다움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텐데요.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미인상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명화에서 보는 올바르다라고 여겨지는 미인상, 조각상의 비례와 비율에서 보는 아름다움의 정점, 그리고 찬양하는 시인들과 수많은 숭배자들과 또 신학적으로 여겨지는 종교인들의 아름다움, 그 시대의 아름다움들은 모두 달랐어요. 그리고 이게 조화롭게 합쳐진 게 보통 미술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각상들, 그림들은 대부분 이상적인 미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가장 보기에 좋은 것으로 정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남성의, 현실적인 여성의 왜소함, 비만, 혹은 체격이 작은 약간 아름답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미술입니다. 현대에서는 이 미인상이라고 불리는 것이 지금은 턱이 갸름한 것을 추구하고 속눈썹이 있고 보조개가 있는 그런 미인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미인상은 인간들은 각자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아름다움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에게 막 검증받고 약간 자격증처럼 정해진 상을 받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저마다의 가슴을 얼마나 울릴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게 만들고 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이상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이상형이 다 달라요. 얼굴상이 날카로운 남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여성을 좋아하기도 하고, 약해서 지켜주고 싶어져 보이는 여성, 혹은 강하고 검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 기사 같은 이상향의 여성, 혹은 오밀조밀하게 얼굴이 모여있고 이목구비가 길고 시원시원한 사람, 속눈썹이 있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다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얼굴을 말했으니 이번에는 옷을 알아봐야겠죠. 솔직하게 말해서 얼굴의 경우에는 타고난 것이 많습니다만 현대에 와서는 수술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좀 힘든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에 비해서 현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도 개발되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의학도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달리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돈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아름다움을 손에 넣기 쉬워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옷을 잘 입는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는 솔직하게 옷을 잘 입는 법이라고 배우는 것이 약간 연예인처럼 입는 법 혹은 인플루언서처럼 입는 법. 안녕하세요. 마녀수집가님 어서오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와주셨네요.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옷차림에 대해서 규정되는 것이 비교적 덜하죠. 하지만 덜한 대신 아름다움의 방향이 제시되는 경우 또한 적습니다. 우리가 멋진 남자라고 말할 때 요즘 현대에서 가장 잘 이야기되는 건 무엇인가요? 옷을 입었을 때 멋지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슈트, 정장, 이런 격식이 있는 복장, 제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멋지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일상복으로 입는 예를 들면 평범하게 흰 티에 청바지, 후드티에 평범한 트리닝 바지 이런 거를 멋지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복에서는 멋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반면 여성분들은 좀 더 옷을 잘 입기가 쉽죠. 그쵸. 남성은 패션 아이템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에 와서 더더욱 적어진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거든요. 이런 게 멋지고 이상적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아요. 그것은 현대에 있어서 소수를 위한 아이템이지 다수에게 아름다움을 위한 아이템이 아닙니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블라우스, 그런데 이 블라우스가 옛날에는 그냥 평범한 복장이었잖아요. 여성의 매력에 맞추어서 이제 이 블라우스를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판매되는 이 블라우스를 보면요, 막 가슴을 좀 강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굴곡을 이렇게 드러나게 할 수 있다거나 약간 목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살이 덜 찌게 보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변형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아름다움이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가기 쉽습니다. 근데 남자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제시해주지도 않고 이거를 바꾸는 거를 또 상당히 이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남성이 원래 입는 옷을 바꾸어서 개성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개조를 해서 입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잘 못 꾸미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보통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얻을 생각을 더 잘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기가 그 일상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 어려운 거죠. 말로는 아름답고 싶어 하지만 이 아름다움이 남성분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아름다움이 대부분 얼굴이거든요. 얼굴 아니면 체격. 이것들만 보통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지 마시고 옷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굴은 뭐 수술이 있고 피부 관리가 있고 여러 가지 정락 마사지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일단 패션이 안 되면 그런 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폐완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폐완홀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폐완홀을 가지고 싶으면은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아야 폐완홀이지 아니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게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옷 잘 입는 남자가 뭡니까? 슈트 빼고요. 일단 슈트 빼고 말을 합시다. 포멀룩에 소심하게 반기만 하는 현실. 진짜 그건 좀 슬프긴 한데. 현대에 옷 잘 입는 남자. 멋진 남자라고 하면은 남자들이 떠올리는 게 죄다. 약간 원빈, 차은우, 뭐 공우 이런 얼굴이 뭘 입어도 멋있다라는 생각으로만 흘러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라고 진짜. 남자에게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 옷이란 내 체격, 내 체형, 내 분위기에 맞는 옷입니다. 여자도 그렇듯이 남자도 동일해요. 예를 들면 내가 좀 깡마른 체형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깡마르다라는 게 근육이 거의 없고 진짜 그냥 마르기만 한 분들은 나에게 이런 무슨 매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감추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 아니고요. 근육이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과도하게 드러내시는 경향도 있는데 진짜 그것도 아니고요. 진짜 딱 나한테 맞는 거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옷을 나한테 맞춰야 한다. 옷을 나한테 맞춘다. 무슨 말이냐. 공산품 있는 그대로 입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산품을 개조해보거나 개조는 안 된다? 그러면 내 얼굴, 내 체형, 내 분위기랑 머리카락, 피부 타입, 그리고 내 평소 성격 등을 반영해서 옷을 나한테 맞춘다. 뭐 내가 몸을 많이 쓰고 움직임이 많고 사람한테 말도 잘 걸고 약간 시끄러운 분위기라고 칩시다. 거기에다 머리는 좀 길고 약간 예를 들면은 여기 뒤로 살짝 꽁기머리로 묶을 수 있을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머리 입으면 잘 어울리겠어요. 여기에 살짝 웜톤이라고 치면은 체크무늬 그리고 이 체크무늬도 그냥 공대룩 이런 거가 아니라 약간 밤색 웜톤의 밤색, 고동색 이런 것을 입고 머리카락을 약간 갈색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소품으로 안경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고 요즘은 패션 안경도 있거든요. 시력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걸치는 안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히 시력 보정용을 넣지 않으니까 그냥 피부에 걸치는 거일 뿐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액세서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금색이 맞겠죠. 웜톤이면. 웜톤의 은색은 얼굴에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색감을 찾아야 하고요. 사실상 내 성격과 태도, 색감 이거 셋만 알아도 남자가 옷을 못 입는다라는 소리는 듣지 않는다. 사실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흔하게 말하는 공대룩 아니면 후드티 아니면 반팔 티셔츠 이걸 다 빼라고 하면 뭘 입는데?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서 입어야죠. 근데 일상복을 입고도 아름답기를 바라면 그거는 옷이 아니라 얼굴이나 체형을 가꿔야 하고요. 하지만 옷을 잘 입기만 하면 적어도 중간은 갑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보통 바라는 게 데이트할 때 좀 예쁘게 좀 입고 와달라 이런 사연들이 많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예쁘게 입어달라라고 하면은 사실 그 예쁘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의 기준에 예쁜 게 있고 남성의 기준에 예쁜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쁘다라고 하는 게 남성들의 무리에서 그러니까 그룹에서 보는 예쁘다, 여성의 그룹에서 보는 예쁘다 이게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가 대충 예쁘게 입고 와달라 했다가 대충 입고 가면은 이제 파탄이 나는 그런 사연들이 좀 들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네가 말하는 예쁜 옷이 뭔데? 라고 물어보든지 합의를 해야 하든지 하는데요. 일단 남성들의 그룹, 우리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더 예쁘다라는 기준은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무리에 익숙하지 않아도 모르는 경우는 많긴 한데 규칙이 있어요. 이게 사실 여성도 왜 우리가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쁜 여성들이 공격을 더 많이 받고 견제를 많이 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쯤은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예요. 근데 그게 왜 공격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옷을 잘 입거든요. 그런데 옷을 잘 입는 게 자기의 매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을 입기 때문이에요. 내 매력. 예를 들면 뭐 약간 섹시한 옷을 입는 사람을 예를 듭시다. 그러면 이제 가슴 좀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받쳐주는 보정 속옷을 입고 그 위에는 하얀 블라우스를 걸치고 그리고 아래 치마에는 약간 긴 치마 살짝 아슬아슬한 길이의 치마를 걸치고 이러면은 옷을 잘 입는다라고 말을 해요. 나의 매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에게 그런 몸매적인 매력이 좀 없는 걸 알면서 그렇게 입으면은 우리는 그걸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 내 매력을 살려주지 못하거든요. 다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남성도 똑같습니다. 여자도 이렇게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 섹시한 옷을 입으면 안 어울리고 섹시한 스타일이 귀여운 옷을 입으면 좀 애매한데 싶은 영역이 있거든요. 남자는요 일단 최소한 껴입지만 않으셔도 반은 갑니다. 최소한. 왜냐면 귀여운 거인 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귀여운 거랑 껴입는 건 다르듯이 남자도 그렇거든요. 좋아하는 옷과 잘 어울리는 옷이 다르면 어쩌죠? 타협을 해야죠. 그러면 저도 좋아하는 옷이랑 잘 어울리는 옷이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모든 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면 타협을 해야죠. 좋아하는 옷은 어떤 스타일인데요? 잘 어울리는 옷 스타일도. 이게 저의 경우에는 로리타 드레스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영역이 또 있어요. 뭐냐면 같은 로리타 드레스 중에서도
제복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망토를 걸치고 조끼를 걸치고 견장이 있는 정말 제복 형태의 약간 여러분들이 역사물 보시면은 보통 있는 견장하고 이렇게 오스트리아 제복 같은 그런 형식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입으면은 저는 약간 멋진 것도 좋아해요. 선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리여리하고 좀 체격이 작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면은 제가 원하는 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핏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입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내가 될 수는 없어요. 진짜 슬픈 현실인데 그래요. 좋아하는 건 긴베이, 튜닉, 판초인데 결국 어두운 군청색 와이셔츠, 악센트 줄여도 와인색 캐주얼 타이. 피부색이 좀 영향이 있으신가? 쿨톤이세요? 와인색이면은 웜톤인가 싶은데 군청색 입으면은 쿨톤인가? 웜톤, 쿨톤 아니면 가을 스타일이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좋긴 한데 일단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튜닉이나 판초를 좋아하시면 약간 감싸는 형태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약간 로브처럼 이렇게 몸을 두르는 형태를 좋아하시는데 실제로는 약간 깐 거를 입는 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 거구나. 약간 마른 체형이신가? 창백한 정도면은 쿨톤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걸 꾸밀 때 좀 쿨톤 분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긴 하죠. 입을 수 있는 옷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력을 돋보일 때 입을 수 있는 옷들이지 평상시에는 그냥 원하는 거 입으셔도 사실 괜찮긴 해요. 내가 어디 꾸미고 가거나 멋지게 보이고 싶거나 혹은 약간 매력을 뽐내고 싶은 자리에서 좀 신경을 쓰시고 평소에는 그냥 평범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남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면 평소에도 멋있게 보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옷의 문제보다는 사실 스타일링의 문제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제프티님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는 멋있는 여성상을 선호를 했습니다만 저에게 그런 제복이 그렇게 엄청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만두는 걸로. 좋아하기는 해요, 여전히. 근데 막 망토를 좀 휘날리면서 이렇게 기비하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어쨌든 이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매력을 얻고 싶으면 자신한테 어울리는 것을 해야 한다 정도인데 평범하게 평소에는 그냥 입으셔도 됩니다. 진짜 잘 보이고 싶을 때 주로 이렇게 입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옷이랑 잘 어울리는 옷이 다르면 그렇게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원하는 스타일을 입으시되 내 피부색에 맞는 거로만 찾아도 훨씬 나아요. 저는 참고로 와인색을 좋아하거든요. 와인색, 그리고 핑크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해요. 근데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거는 결국 약간 연한 톤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열적인 빨간색도 좋아하지만 와인색 정도로 합의를 봤다라고 할 수 있죠. 얼어 죽어도 트렌치코트단에 가입해서 해결받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얼어 죽어도 트렌치코트단이면 뭐라고 줄여 불러야 되지? 얼죽코트인가? 웃기다.
어쨌든 합의를 보셔서 그 점은 다행이긴 합니다. 파이팅 진짜. 아우.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란 게 지속적이냐 라고 물으면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 아름다움의 기준은 계속 바뀌고 영원하지 않아요. 시대별로 또 달라지잖아요. 역사학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서로 다 다릅니다. 뭐 저기 중국만 해도 양귀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느씬한 미인상이 아니라 통통하고 작은 여인이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런 식으로 거주하는 곳의 기준이 달라짐으로써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나의 아름다움이 어떤 매력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비롯이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본인이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과 남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게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날씬하고 좀 잔근육이 탄탄하고 약간 얼굴 선이 갸름한 것 때문에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남은 이런 내 요소들보다도 나의 뭐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은 보통 수학적인 것, 객관적이라는 건 결국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인 것, 대칭적인 것, 비례와 비율 등의 조화가 있는 것. 아까 말했던 조각이나 미술뿐만 아니라 사람도 비율이 좋으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왜 대표적으로 약간 연예인들 얼굴을 보면 되게 사람들한테 선호받는 얼굴상이 이렇게 눈이 수평이 딱 맞고요. 코는 오뚝하고 입은 살짝 부드럽게 아래에 있는 정도,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재수 있는 영역이죠. 과학과 의학과 수학으로. 여기서 주관적인 아름다움은 분위기와 태도, 언어,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눈빛도 포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저 사람 좀 쎄한데? 눈빛이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 아름답고 뭐고를 떠나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보자면, 여성의 아름다움은 대체 뭐고 남성의 아름다움은 대체 뭘까? 일단 말하자면 여성에게 선호되는 아름다움과 남성에게 선호되는 아름다움이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은 서로 이유가 다 다르겠죠. 이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이걸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도 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인의 취향, 목적, 추구하는 미, 아름다움을 통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향적인 남성과 이상향적인 여성은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집니다. 이게 전통적이고 강인한,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아름답다라고 불려지는 남성성, 이거는 남성들에게 찬양받는 남성성입니다. 강한 남성상, 카리스마 있고 권위 있고 남의 위에 있는 서열적으로 숭상되는 남성성 하고, 또 역사적으로 추구받는 여성성은 약간 부드럽고 좀 가녀리고 연약하고 온화하고 혹은 약간 달콤한 사랑의 말을 속삭일 줄 알고 그런 여성들이거든요. 또 어떤 면으로는 성숙하고 절제미가 있는 여성이 추구되기도 하고, 어디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고혹적인 미인, 고혹적인 여성이
진정한 여성상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데 일단 보편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현대에서 달성할 수 있는 거는 보통은 저렇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하고 이제 또 저기서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불려지지 않는 남성과 여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뭐 약간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잘 타는 이런 남성성이 있고 반대로 잘 이끌고 리더십이 있고 타인을 지휘할 수 있는 여성상이 있죠. 이게 현대에 와서 좀 더 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대중매체를 보면은 전통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이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물밑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욕망들이 끄집어내져서 미인상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보면 이제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로 치면은 좀 벽치기하고 막 벽쿵이라고 해서 설레고 이런 남성상을 원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고 서로에게 약간 존중할 수 있고 서로의 선을 알 수 있고 화합해가는 그런 남성성을 원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여성이 남성에게 바라는 현대의 욕망이죠. 그러면 현대의 남성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대체적으로 옛날이랑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추구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물밑에 있던 욕망들도 같이 나와가지고 약간 뭐랄까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보살펴주고 이제 나를 다독여줄 수 있는 어른스러운 여성성, 이거를 추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셨고, 반면 약간 뭐 전통적으로 그런 연약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은 여성상을 원하는 분도 있고, 나랑 동등한데 편안하게 약간 동갑 친구 같으면서 여성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남성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성을 바라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상향적인 상대에게 투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들을 보고 열광하고 그들이 이제 뭐 뮤비, 노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능, 방송 그리고 토크를 통해서 말하는 것 등을 보고 우리의 욕망을 반영하죠. 버추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욕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여성 버추얼을 볼 때 바라는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내가 바라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방송을 볼 때 좀 더 좋을 겁니다. 현실에서의 아름다움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좀 더 강조하기 위해 넣었는데 지금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방송 버추얼의 아름다움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게 아까 투표를 했을 때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좀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버추얼은 어떻게 아름다워야 할까요? 남성들이 시청자가 많잖아요. 이 버추얼 세계에서는. 그러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과 시청자가 유입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남성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방송에서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진정으로 버추얼로서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버추얼로서 구현하는 아름다움은 결국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도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기 성향이 안 맞으면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적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연기하고 방송하면서 결국에는 지쳐버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바라는 걸 한다고 해도 끝없이 맞춰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보면서 투영할 수 있는 욕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해내야 되고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던가 이거는 좀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요소라면 굳이 시도해봤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무리를 하면 안 되고 버추얼로서 아름답고자 한다면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자신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추구하는 미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먼저 바로 외관에 따른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방송은 결국 남한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나의 진짜 모습도 있지만 결국 남한테 보여주면서 나의 아름다움을 어필한다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송은 대중적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고 그들의 마음이 있고 그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시선을 따라가야 하죠. 고대 미술가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고는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남들이 하는 것도 함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합니다. 이 외관을 빚을 때 우리는 보통 버추얼로서 활동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미에만 치중하기 쉽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추상적이지만 결국 내가 호감을 느껴야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않으면은 적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기도 하거든요.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남한테 자신 있게 어필을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우선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연기로 빚어낸 아름다움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상으로 구현해 하기도 하지만 어떤 느낌을 추구할 것인가. 나는 좀 섹시한 여성상이 좋아. 내가 여자인데 나는 좀 언니 같고 좀 성숙하고 섹시한 어른의 미를 가진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나는 그런 자신으로 방송에 있고 싶어. 그러면 그런 모습을 구현해야겠지요. 그런 것을 사용하려면 내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목소리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 목소리에 맞추지 않겠다라고 하면 성격이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관이라는 거는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느낌이 뭘까? 섹시한데 이 섹시함으로 뭐를 하고 싶어? 상대를 압도하고 싶어? 아니면 나의 아름다움으로 상대를 설득을 하고 싶어? 그래서 같이 놀고 화합하고 친해지고 싶어? 아니면 경쟁에서 1위를 하고 싶은 그런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싶어? 이런 식의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방송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추구하는 대중에 맞춰서 혹은 나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생각하면서 시청자가 남성일까 여성일까 혹은 몇 살, 20대, 30대, 40대 몇 살의 나이일까 나랑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것을 나누고 어떤 감정을 우리 사이에 형성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가진 나의 아름다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그것이 버추얼의 아름다움을 결정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결국 아름다운 건 좋은데 그게 상대를 위협하지는 않을 수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시청자만 나를 보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알잘딱이라는 거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뭐 이렇게 말하면은 다들 그게 뭐예요 하시겠지만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쟁자로 보는 그런 선도 있고요. 경쟁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이 아름다움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남성향적인 방송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에는 무엇이 따르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못 버티고 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내가 여성향적인 방송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을 느낄지, 어떻게 나의 아름다움에 접근을 할지,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실의 외적인 모습이 결국 버추얼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요. 사실 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잡담도 좀 할 겁니다. 거기에 관해 가지고 예시들도 있거든요. 말은 강이긴 한데 그냥 떠들어도 돼요. 짧게 방송하는 거라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을 실행하고 방송을 통해서 그걸 얻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름다움, 외관이 보여지는 것은 외모와 태도와 언행, 눈빛과 표정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버추얼은 그나마 이렇게 가상육신을 가지고 모습을 반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덜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내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게 평소에 나와 괴리가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게 평소에 나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계속 내 방송을 보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방송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란 건 결국 자신감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얻지 못했는데 방송만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그건 결국 파멸이 되기 쉽거든요. 무슨 말이냐. 방송에 결국 집착을 하게 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만 있는 곳을 원하게 되니까 결국 방송만 계속하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그러면 당연히 방송도 오래 못하겠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전혀 나쁜 의미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얻지 못한 것을 갈망하느라고 둘 다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린 분들이 버추얼을 시작하시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얻지 못한 걸 당장 얻는 것에 중독이 되기 쉽거든요. 성인도 중독되기 쉬운데 미성년자는 또 얼마나 쉬울까요? 또 부모님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직접 벌 수 없기 때문에 달성하는 것도 훨씬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면은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가족과의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인정 욕구가 발생을 하는데, 그쵸, 인정 욕구의 중독에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한테 얻지 못한 인정을 타인과 나누면서 얻으려고 할 때 중독이 되기 쉽기 때문에 많이 방송에 빠져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걸 조심을 하셔야 해요.
방송이 좋다지만 결국 나를 망치고 건강을 망치면 내가 방송을 못하면 팬들도 오래 유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못 얻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우리는 그러지는 맙시다. 그렇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현실에서 살 수 있어야 버추얼로서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꾸미는 걸 네일, 손톱, 뭐 목걸이, 반지 이런 장식을 학교에서 하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버추얼로서의 방송에서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추구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미성년자, 뭐 대학생 이런 분들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차라리 현실에서 천천히 꾸미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자기 욕망을 자기가 씌워놨는데 제가 뭐라 하겠느냐마는 원하는 방향이 훨씬 더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움을 얻기도 쉬울 테니까요. 파괴적이고 자애적인 아름다움은 결국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버추얼 분들 특히 대화를 할 때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시는 분도 있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좀 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버추얼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우리는 물론 자신의 매력을 그냥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연기가 아니니까. 왜냐? 이거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내 자신감이고 내 아름다움이거든? 그러면은 뭐 꿀릴 게 없습니다. 심지어 악플러 혹은 방송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도 저건 사심이 아닌데? 하고 그냥 쳐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당당한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아름다움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방송을 하면은 이런 거에 쉽게 노출이 돼요. 정병 걸리는 버튜버 대 정병 안 걸리는 버튜버.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되나? 그럼 그럴지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연기하다 보면 지치는데 이런 악플과 어그로까지 하면은 감당을 못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것 때문에 방송을 접으시는 분도 많고 휴방하고 정신과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갖고 싶다면 현실부터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굴을 해야죠. 내 이상향을 쫓는 것도 좋지만요. 또 악플이 달렸어. 뭐 꼬우면 보지 말던가. 그치. 솔직히 후자가 정신이 건강하겠죠. 그것도 그런데 사실 전자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우는 모습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뭐랄까 내가 이 사람을 달래주면 좀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위안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래 계시는 것은 좋지 않다. 왜? 그러면 그 방송인이 힘들어할 때마다 결국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이 시청자도 계속 달래주고 그러느라 점점 정신에 부담이 오겠죠. 악순환인 거예요. 시청자랑 방송인 간의 선순환, 좋은 영향이 아니라 서로 사이좋게 정병에 걸리는 소위 정신병에 함께 뛰어드는 그런 루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인은 결국 정신이 건강해야 팬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나의 연약하지 않고 소심하지 않고 그런 모습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 그런 게 훨씬 좋은 거고, 뭐 예를 들면 나의 소심하고 좀 힘들어하고 약간 매달리거나 메네라적인 모습이 있을 때만 아름다움을 느끼는 팬이라면 그거는 보내주셔야 맞습니다. 심연으로 함께 가시고 싶은 게 아니면은 같이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내 그런 모습에만 매력을 느꼈고 내가 행복해졌을 때 더 이상 그렇지 내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때는 그냥 쿨하게 보내주세요. 같이 지옥에 뛰어드실 게 아니면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행복하려면 강한 아름다움. 뭐 이게 사실 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부드럽다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활용할 수 있어야 진짜 아름답고 행복한 방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방송을 하겠어요? 나를 알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뭐 기쁨을 주고 싶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사실 대부분의 방송인들이 많이 그래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도 뿌듯하고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야 오래 가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 인정받다 보면 처음엔 좋겠지만 만약 이 사람들이 가끔 혹은 그런 나에게 익숙해져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갈구를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바닥일 때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이 해주다 안 해주면 그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 마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망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방송인은 아름답고 싶으면 현실에서 먼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가 보여주는 외관의 모습에 대해서도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현실의 모습을 섞던지 아니면 진짜 내 모습 그대로 넣던지 둘 중 하나는 하셔야 좀 밸런스가 맞아요. 내가 연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어렴풋하게 바라지만 구현을 할 수 없는 것을 사용을 하면요, 정신적인 부담이 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과 현실의 간극이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좀 불쾌한 골짜기라고 해서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나도 자존감을 깎아먹어요. 왜냐고요?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되거든. 그러면은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아 나는 못하나 봐. 나는 왜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하는 거를 방송하는 거를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방송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방송인분의 부모님도 아니고 뭐 법적 보호자도 아니니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조언이 필요하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려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없으면 안 하시게 되거든요. 그것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방송인분들이
원하는 걸 하려면은 그냥 보통 컨설팅을 받아라 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방송을 하면 이왕이면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방송을 봐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기뻐하면 좋겠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많이들 꿈꿉니다. 그런데 컨설팅 받으세요 라는 말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약받는 두려움, 그리고 연기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한 두려움. 보통 성공을 표지로 잡을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람들의 욕망에 맞추어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 경우를 보고 겁을 먹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컨설팅이 있다면 그런 거는 받지 마세요.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컨설팅을 원하시면 버추얼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방송판에서 일하던 공영파 방송, 우리가 아는 누구나 알 법한 텔레비전에서 볼 법한 방송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세요. 버추얼판에서 조언을 받기에는 힘들어요. 잘 아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근데 내가 성공하는 거하고 남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다르거든요. 버추얼판에서 오래 있다고 해서 방송의 생리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적용을 못하면 방송의 생리 알아봤자 뭐합니까? 쓸 수도 없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또 방송이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연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송이라는 거는 내가 좀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으면 이 구분을 잘해야 해요.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제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향유한 것, 가진 것, 그리고 이것을 얻는 법들을 이렇게 여러분과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살아남기 힘든 것도 방송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얻고 나신 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방송이라고 해서 기싸움이나 견제 같은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인터넷 방송은 좀 작죠. 현실의 방송에 비하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마주했을 때 견딜 수 있을까요? 나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이 충돌했을 때 혹은 서로 대척점에 놓여 있을 때 원하는 걸 놓고 서로 싸우게 됐을 때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어린 분들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뭐 어려도 서열 싸움, 흔하게 말하는 사회적인 싸움에 익숙하신 분들은 얻으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거를 얻었다고 무조건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유명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받쳐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용기도 필요하고 소심하신 분들은 더더욱 방송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 권장하지 않는 이유예요. 상처받기 쉽고 타인에게 치이기도 쉽고 싸우기도 힘들어요. 굳이 싸우지 않고 서로 더불어 다 함께 하면 좋겠지만 늘 그럴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강함도 갖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솔직하게 이거를 잘 대처하는 사람을 훨씬 보기 편하지 처음에는 한두 번 터지면은 안쓰러워하지만
이게 계속 관성이 되면은 나도 데미지를 받거든요. 시청자로서. 방송인이 힘들어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면 보는 사람도 감정적으로 동조가 됩니다. 동조까진 안 해도 나도 덩달아 우울해지고 슬퍼지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시청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나부터 단단해야 한다. 정말 나부터 단단해야 한다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건강. 진짜 건강 제가 몇 번의 강조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타민 영양제 잘 드시고요. 평소에 건강이 안 좋으시면 병원도 다니시고 운동도 다니시고 정말 많은 거를 갖추셔야 해요. 생활 루틴도 잘 갖추시고 내가 체력을 어디까지 한계를 쓸 수 있는가도 알아야 해요. 내가 방송을 했는데 내 한계를 넘어서 방송을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망가지거든요. 그 한계 체력을 쓰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막말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밤생 방송 하시면은 뭐 건강이 나빠지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시험 때문에 내가 힘든데 매일매일 방송을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내 한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한계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결국 방송을 해보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방송해보고 내가 게임을 오래 하기에는 안 맞겠구나.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좀 힘들구나.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랑 합을 맞추기는 힘들구나. 합을 맞추면 내 체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아셔야 하고. 그거는 경험으로 쌓는 영역이니까 이거는 제가 뭐 말해드려도 본인이 잘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본인이 얻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고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저도 남성 버추버분들도 좀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 남성 버추버분들이 사실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여성 시청자분들은 무엇 때문에 남성 버추버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굳이 남성 버추어를 원하나요? 라고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사람마다 추구하는 건 다르겠지만 성적인, 이성적인 욕망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모를 드러내시는 분들한테 갈 것이고 성숙함과 안정과 평안함을 원하시는 분이면 그런 분들한테 갈 것이고 즐거움과 약간 재미, 정말 진짜 재미, 뭐 게임이나 뭐 다른 사람들과의 티키타카에서 오는 말 잘하는 남성의 방송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한테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쵸. 미학은 무엇이고 미학을 추구해야 할지 어떤 미학이 있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네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사실 보는 분들이 좀 바뀌었는데 사실 저는 아이돌, 미영 이런 분들보다는 약간 향아치 같은 분들의 방송을 좀 더 재밌게 봐요. 약간 뭐랄까 좀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의 면모가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 방송이 보기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정선의 재미가 있어요. 과도하게 연기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오버하지도 않고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되 선은 넘지 않아요. 그런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 억지로 하지 않는 그 모습부터가 저는 그게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굳이 자신을 꾸며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에듀테인먼트한 콘텐츠. 솔직히 사람마다 매력을 느끼는 지점이 달라서 딱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이 버추얼이라는 것이 꼭 사회적인 영역에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엄청 사회적이고 막 이렇게 규정대로 할 거면은 완전 지상파 방송으로 진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버추얼을 한다는 것은 지정된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 자신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도 하겠지만 결국 나로서 성공하고 싶고 나로서 보여지고 싶은 것이니까. 그런 것이 인간의 욕망이니까. 그래서 그 선을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저런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보게 돼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성공을 하십니다. 양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하고 음기만 하시는 분들하고 좀 지향선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음기와 양기 모두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 필요한 것이니까 보편적으로 모두가 가리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기의 아름다움은 아무래도 자신과 맞지 않으면은 드러내기 더더욱 힘든 것이어서 이쪽도 안 맞으면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 제가 음기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도 솔직히 아니고 그렇게 크게 엄청 막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는 한데 싫어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오 뭐야 예쁘신데 오 좋으시구나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근데 굳이 찾아보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결국 내가 지향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움이랑 좀 다른 면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그래서 사실 제가 말하는 아름다움이 바로 와닿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역량을 하셔야겠지만 이제 제가 할로윈 이벤트로 컨설팅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당첨되신 방송인 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걸 포함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어제 잠시 마법 관련으로 나갔다 온 일 때문에 모두한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좀 컨설팅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가지고 잘 방송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아름다움을 완전 성적인 거 그리고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셋은 달라요. 매력적인 거하고 아름다운 거하고 성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다릅니다. 이 성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아무래도 좀 많은 컨트롤이 필요해서 그거는 태생적으로 타고났거나 아니면 컨트롤을 잘할 정도로 자기의 매력을 기른 분들이거나 그래서 이런 음지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더 쉽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다룰 수 있으면 사고가 안 났겠죠? 아까 말했던 이
정신의 아름다움 영역과도 부합하는 부분이라서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음지방송을 잘하는 건 그만큼 실제로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런 분들과 경쟁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만큼 자기도 길러야죠 뭐. 결국 아름다움은 태생이기도 하지만 감각이기도 하고요. 훈련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방송이라는 거에 있어서 말재주를 많이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로 인한 사고가 많아서예요. 근데 이 말로 인한 사고가 음지방송에서 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문제가 좀 많죠. 결국 내가 음지방송을 하면서도 그런 아름다움을 갖추고 싶으면은 결국 정신적인 거 그런 것도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서. 그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이 생겨버리니까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왜냐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결국 생명체고 기성이 있고 인간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방송인한테 확 끌리다가도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 뭐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한마디 건드리면은 갑자기 확 싫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음지방송은 더더욱 약간 이런 충동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양띠의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과 아닌 말들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어져 있죠. 그런데 음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선이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지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명확하지 않고 음지이고 이제 선이 서로 정해지지 않고 그 선을 이렇게 넘나든다는 건 결국 상처도 주고받기 쉽다는 거예요. 환상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것도 주고받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정신적인 아름다움, 뭐 성숙함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약간 단단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상황을 버틸 수 있고 인정 욕구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 그렇군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더더욱 엉망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선이 모호한 만큼 이거를 컨트롤하기도 더 어렵거든. 그렇다고 양기처럼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거를 더더욱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제가 제대로 딱 말했다가 시청자들이 싫어하면 어쩌죠? 이런 생각하시는 고민을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그냥 단호하게 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단단한 모습, 내가 먼저인 모습이 자신감이고 아름다움이고 결국 그게 방송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그거를 챙길 수 없다면 대응을 이렇게 하셔야지. 챙길 수 없고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문제, 방송인의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성적적인 문제나 트라우마나 남한테 겁을 먹은 것이나 그런 건 어쩌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두려움은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뭐라 할 순 없는데 하지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길 것이다 정도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죠. 그 정도의 말씀은 드리는 거고 뭐 또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냥 딱딱 대처하는 게 더 보기 편한 것도 있고 그런 팬 오래 두셔도 다른 시청자들까지 감정 소모가 되니까 빨리 키우시는 게 좋고 그런 거는 애초에 차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사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강한 아름다움 어쩌다 보니까 버추얼로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태도와 아이고 선에 당겼네요. 아 죄송. 2차 네, 태도와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됐지만 아 죄송해요. 이거 선에 당겨가지고 실수로 네, 떨어뜨렸어요 지금. 아이고 놀라라. 미안해요. 아무튼 네, 그런 것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외관은 그냥 자기 취향이랑 사람들 욕망이랑 합의를 바라 정도고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잠시만 분위기라는 건 결국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바꿔보면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답니다. 바꾸어 말하면 결국 분위기는 압도하느냐 부드럽게 흘러가느냐 혹은 톡톡 건드리느냐 갑자기 즐겁게 바꿔버리느냐 나의 장악력 나의 휘두르는 힘 그런 것에도 가깝습니다. 지금 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는데 약간 부드럽고 떨리고 살짝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다시 전환하면 조금 더 이렇게 즐겁고 조금 더 기쁘고 약간 게임을 할 때처럼 신나게 만들 수도 있죠. 좀 더 발랄하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제가 약간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굳이 엄청 바꿔가면서 하진 않아요. 제가 저도 그냥 제 모습대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굳이 음지방송을 할 생각도 없고 제가 하지는 않아요. 지향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이렇게 부드럽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바꿀게요. 네, 바꿨어요. 네, 이제 다시 분위기를 바꿨고 방금은 제가 조금 일부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뭐랄까 저 자체의 분위기를 바꾼 거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그 감각을 익히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익히시는 것이 방송인분들께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어떤 외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남성 버추버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진짜 미형 취향인 분들이 많긴 한데 서로 추구하는 미형이 다르니까 그냥 어떤 대중을 노리느냐를 생각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 취향이 다 달라서 제가 아는 건 외에 욕망을 가지신 분들은 저도 몰라요.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거를 생각해 보시고 주변 여성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묻는 게 더 빠르실 듯해요. 저한테 보여주셔도 제가 제 마음에 드는 거랑 사람들 욕망에 맞는 거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엔.
그리고 취향이라는 게 소수 취향도 있고 다수 취향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하고요. 예, 다수 취향은 저도 사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제가 알기는 하는데 이거를 하시라라고 해드리기는 좀 결국 남자도 여자도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라서 말씀드리면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은 다들 백스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예, 정말 약간 팩트라던가 좀 세게 말해도 좋으니까 현실적인 방안을 듣고 싶다 하면 그때는 해드리지만 아니라면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서로의 지향점이란 다 다르니까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름다움이 타인의 아름다움과 반드시 똑같지는 않고 물론 통하는 부분은 있겠지요.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공명하는 부분이 있어야 이 아름다움에 공감을 하니까요. 그래서 끌림을 느끼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특정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타인이 꼭 똑같은 거를 낼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건 그냥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물어보셔도 좋고요. 덧붙이는 거지만 자신한테 어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사람들도 새로운 거에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거는 우선 내가 좋아야 그 다음에 느끼는 거지 처음부터 새롭고 신기한 거는 좀 낯서니까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못하면 그냥 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얘기해봤는데 왜 간단히 얘기했냐 하면 제가 이거를 지금 다 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정리를 더 해야 되고 언어적으로 내가 아는 것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거랑 달라요.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쓸 수 있다고 남이 쓸 수 있는 게 아닌 게 있는 것처럼 도움이 되는 것과 아닌 거를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도움되는 부분들 위주로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감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다른 분들이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방송이란 게 아까 말했다시피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혼자 안다고 해서 버추버판이 딱히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만 가지고 있다고 어떤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 아름다움을 남이 따라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다 같이 아름답거나 기쁘거나 즐거움을 같이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버추얼 방송을 보는 사람도 더 많아지겠죠. 읽는 사람들도 좀 더 즐겁고 이 취미, 방송을 보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쵸. 정제를 어느 정도 거쳐야 전달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법이기도 하고요. 내 말의 의도랑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나중에 언젠가 더 풀어놓을 때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법에 관해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고 같이 행복해진 것이 옳다는 판단에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 그리고 방송을 볼 때 어떤 때는 방송의 종류에 따라서 쾌락을 느끼기도 할 것이기도 하고 잔잔하게 즐거움과 위안과 평온함을 얻기도 할 것이고 어떤 때는 동정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기도 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잘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방송생활,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모두가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방송이라서 표현을 못하는 것도 있긴 해요. 성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따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지 방송으로 모두한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은 아니거든.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래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면 어쨌든 언젠가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게 뭐 컨설팅도 있지만 데이터도 좀 더 말해야 얘기를 할 때 좀 더 신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벤트로 컨설팅을 더 드리는 거고요. 사실 뭐 탈리스만도 드리긴 하겠지만 결국 그걸 쓰는 거는 마법과 그런 세계의 영역 그리고 그 세계의 영역에 도움을 받아서 이루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단순히 마법의 도움만 받는다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나에게서부터 나의 행동으로부터 그리고 남의 시선, 남의 행동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이 아름다움에 대한 저의 강의 정보 이야기는 끝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슬슬 12시 돼가니까 그 전에 끝내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뭐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는 사실 다들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신경은 그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뭐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좋지만 말하기 어려우시면 그런 거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제가 이런 도움을 드리고 이런 정보를 이야기하고 서로가 나눌 수 있구나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바람이에요. 자,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슬슬 방송을 마칠 준비를 할까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제프치님은 오늘 도움이 되었다, 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주셔서 저도 기쁘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 좀 계시고 아까 나갔다 왔다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방송인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는 곧 추석이죠.
추석이니까 제가 10월 5일은 못 올 수가 있고 전날에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수 있게 되면은 그때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일요일은 오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 토요일은 제가 공지하는 여부에 따라서 온다 못 온다 뭐 만약 공지가 없으면 못 오는 거고 있으면은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벨바 다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